네, 안녕하세요. 김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유용한, 무용한 기술이라고 해서 두 가지 키워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게 될 예정입니다. 네, 많은 기술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제가 함께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기술은 생성형 AI입니다. 생성형 인공지능은 이미 사용해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테고 실질적으로 많은 분야에서 접목이 되어 있는데요. 작게는 저희가 그냥 사진을 많이들 찍으시지만 예전에는 직접 손으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과정이 있었다면 요즘에는 버튼을 한 번만 누르시면 제가 원하는 조건 값으로 얼굴도 가름하게 그리고 눈도 키워주는 그런 생성형 AI가 탑재되어 있는 앱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가 예전에는 손으로 뭔가를 했어야만 했던 행위들이 사라지고 버튼 하나만, 손가락 하나만 까딱해도 모든 것들이 실행되는 그런 생성형 AI의 어떤 생활 속에 우리가 놓여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키보드만 까딱까딱 치면 프롬프트라고 하죠. 텍스트만 쳐도 이제 결과를 만들어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이제 텍스트를 치면 이미지가 만들어지고 또 텍스트를 치면 음악을 작곡해주고요. 또 텍스트를 넣으면 소설을 적어줍니다. 과연 이제 인간의 어떤 상상과 생각과 사고 이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발전돼야 될까라는 의구심을 조금 가지게 하는 영역이기도 한데요.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부분은 수많은 예술 영역 중에서도 공연 예술 부분인 무용 영역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그 사례들과 함께 이제 제가 어떻게 생성형 AI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를 통해서 여기 계신 분들이 공연 예술이든 아니면 예술이든 또는 예술과 관련된 직종이 아니라 할지라도 본인만의 어떤 가치 안에서의 예술 활동을 조금 접목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얻어가실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로 이제 함께 하게 될 이야기는요, 유용한 기술입니다. 어떤 유용한 기술들이 무용 안에서 펼쳐지고 있는지 저희 무용, 공연 예술의 사례들을 조금 소개해 드릴 예정인데요. 사례들을 보기 전에 두 가지 조금 시스템을, 도구를 조금 공유해 드리고자 합니다. 네, 첫 번째 도구는요, 바로 리빙 아카이브라는 도구입니다. 구글 아트앤컬처 안에 있는 실험 도구 중에 하나이거든요. 네, 요거는 누구나 사용하실 수 있는 오픈되어 있는 사이트예요. 그래서 리빙 아카이브라고 치시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누구나 안무를 직접 만들어 보실 수 있도록 도구가 공유되어 있습니다. 안무가 중에 웨인 맥그리거라고 해서 굉장히 유명한 안무가가 계세요. 이 안무가가 만들었던 과거에 그리고 현재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작품들의 안무를 소스로 사용해서 그것들로 파생된 안무의 어떤 파편들을 다 조합해서 만들어 둔 도구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처럼 창에 들어가서 이제 시작하기를 누르시고 정말 마우스만 까딱까딱 하면은 내가 생각하는 동작의 그 다음 버전 동작이 무엇이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동작들을 설명해 주는 도구예요. 그래서 여기서 좀 재밌는 것은 그냥 시작점이 저 안에서 시작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뭔가 이 음악에 이걸로 시작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진을 넣으면 그 사진과 연결해서 그 다음에 동작이 무엇이 오면 좋을지에 대해서 선택하면서 나열을 하고 그 나열된 것을 몸으로써 사용해 보면서 이렇게 안무화할 수 있는 도구인데요. 굉장히 뭐 어린 친구들부터 뭐 나이 상관없이 이 도구를 통해서 기존의 내 움직임을 조금 실험하고 도전해 볼 수 있는 플랫폼이어서 굉장히 한번 사용해 보시면 너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거는 한국에서 만든 최초의 춤추는 인공지능 마디입니다. 뼈와 뼈가 맞닿는 부분을 저희가 마디라고 이야기하죠. 사실은 이 안무라는 것 굳이 무용이나 안무가 아니어도 실은 지금 이곳에 와 계신 많은 분들이 몸을 쓰지 않고 더 작게 얘기하자면 이 마디의 관절을 사용하지 않고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을 텐데요. 그런 어떤 마디의 연결을 의미하는 뜻도 있고요. 또 반대로는 인간과 인공지능을 연결한다라는 의미를 담은 이름으로 마디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안무자 한 분과 그리고 요 미디어 아트를 하고 있는 단체에서 협력해서 만든 개발한 도구로서 실제로 이것도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는 이 마디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안무적 능력이 있는 안무가들이 접목을 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아마 직접 해보시기엔 앞서 소개해드렸던 리빙 아카이브가 조금 더 적절하게 재미를 좀 누려볼 수 있는 도구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무용, 공연 예술 영역 안에서 활용되고 있는 두 가지의 도구를 설명드렸다면 지금부터는 이런 도구들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고 어떤 공연으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사례를 조금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이 사례는 무용을 입각해서 설명드리는 것이긴 하나 이 접목되는 과정 그리고 결과물들을 통해서 각자 개인의 어떤 작업 과정에 그리고 일상에 접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조금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중요한 사례들만 한 3개에서 6개 정도 추려왔습니다. 첫 번째는 비욘드 블랙이라고 해서 생성형 AI가 지금처럼 화두가 되기 이전에 작업을 했던 작품입니다. 바로 한예종 교수님이시기도 하고요. 안무가로도 굉장히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는 신창우 안무가님이 미디어 아트 그룹인 슬리스코프, 아까 말씀드렸던 마디를 개발한 그룹과 함께 춤추는 인공지능 마디를 이용해서 작품을 하셨어요. 마침 이때 이제 작업을 하는 중에 코로나가 터져서 온라인 사업으로만 발표를 했었고 실제로 저도 온라인으로만 결과를 볼 수 있게 되었었는데요. 이제 마디를 통해서 개발된 움직임을 다시 무용수에게 넣어서 무용수가 이제 움직임을 하고 그 움직임을 구현하는 과정에서도 또 개개인마다의 어떤 차이점들이 발생하는 그런 자연 발생적인 움직임을 다시 마디에게 입혀서 또 재구성하는 이런 반복 작업을 통해서 작품화하는 과정을 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때는 최초라는 시도에 대한 타이틀은 굉장히 컸지만 작업 자체가 그렇게 재미있었다라고 평가되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도 그랬는데요. 뒤에 나오겠지만 저도 AI를 통한 작업을 했을 때 꽤나 그렇게 스스로도 이게 재미있나라는 의구심을 가지면서 작업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네, 사례 두 번째인데요. 이번에는 아까는 현대무용이었다면은 여긴 발레 작품입니다. 국립발레단에 지금 지도하시고 있는 안무가 이영철 님께서 국립발레단에서 이제 했던 작품 중에 하나인데요. 이 작품의 경우에는 리빙 아카이브라고 소개드렸던 도구를 활용해서 안무를 선보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히 거기에 버튼들을 클릭해서 나오는 발생되는 안무들을 연결해서 무용수에게 액팅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안무 안에서 조금 의미적인 부여를 해서 작품화하는 과정을 했는데 아무래도 발레라는 영역 자체가 굉장히 규율적이고 포지션이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동작들이 나열되어 있다 보니 이렇게 AI가 주는 안무를 사람이 구현하는 거에 있어서 굉장히 최적화된 어떤 협업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 사례는 바로 한국무용 작품입니다. 첫 번째는 현대무용과 마디가 접목이 됐었고 두 번째 사례는 발레와 리빙 아카이브가 접목이 됐다면 저의 경우에는 한국무용과 챗GPT를 대표적으로 활용한 사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60분의 러닝타임의 공연장 기반의 현장 공연의 작품이었습니다. 4명의 무용수가 한 번도 아웃하지 않고 인한 상태에서 60분 정도를 출연하는 그런 공연이었는데요. 단순히 텍스트로서 안무에 대한 지시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을 설계하는 기획 단계에서부터 회의자로서 작업자로서 챗GPT를 들어오게 해서 함께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썼을 때는 3.5 그리고 3의 모델 챗GPT 3 모델이었는데 그때보다 지금 4 버전은 훨씬 많은 향상이 되어서 굉장히 많은 대화를 할 수 있지만 이전에는 조금 답답한 친구를 만난 느낌, 그래서 대화를 할 때 굉장히 인내심도 많이 필요로 했고 또 저의 어떤 끈기와 또 그 친구를 알기 위한 노력이 많이 필요했었는데요. 지금은 다시 작업을 하게 된다면 좀 더 적극적인 협업 구도로서의 어떤 조력자이자 협업자의 모델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은 혹시 발견하셨을지 모르겠지만요. 예술이라는 단어를 양옆으로 벌려서
그 사이에 술래잡기라는 단어를 넣었어요. 그랬더니 앞은 예술이 되고 뒤는 기술이 되고 중간에는 술래잡기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예술과 기술의 어떤 술래잡기를 하는 그런 느낌으로서 작업을 하게 됐고, 실제로 작업을 하게 된 계기도 기술이라는 것, 그리고 생성형 AI라는 것이 예술을 침범한다 또는 우리 인간의 영역을 뺏어간다라는 접근보다는 함께 할 것이라면 어떻게 즐겁게 함께 하지라는 측면에서 술래잡기라는 게임을 조금 접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극히 이 작업을 할 때는 좀 기술적인 측면을 부각하기보다는 최대한 이면에 숨기고 표면적으로는 그냥 사람이 움직이는 어떤 형태적인 부분에서 일반 공연의 형태를 띠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몸과 정신이 없는 기계라는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생각해 보시면 생성형 AI에게 몸이 있나? 또는 생각이 있나? 이런 생각들을 저는 사람을 기준으로 조금 접근을 해봤었는데요. 과연 이 생성형 AI는 생성한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또 그 반면에 창작을 한다라고도 또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충돌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시대인데요. 그 사이에서 어떤 상상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얼마만큼의 결과값을 창조 또는 창작해낼 수 있는지에 대한 어떤 실험 과정이었습니다. 네, 그 외의 사례들로는 온전한 대화라고 해서 저의 작품과는 다르게 실질적으로 챗GPT가 무대 위에 올라와 있어서 질문을 하는 순간 안무화하는 과정을 표면적으로 드러냈던 작품입니다. 현대무용 작품이고 30분짜리 작품으로서 재밌죠. 안무는 전보람, 생각 파트너, 뭐 같이 한 협업 인간을 얘기하는 말인데요. 생각 파트너는 강인철, 그리고 질문 파트너는 GPT-3라고 표기를 직접 리플렛에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소통에 대한 작품이었고요. 그 외 사례 또 두 번째로는 어론이라고 있는데 제 얼굴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긴 합니다. 최수진이라는 안무자님이 챗GPT를 활용해서 미디어 아트와 결합했던 1시간짜리 공연을 무대화했었는데요. 이 작품에서는 실시간으로 매핑되는 과정도 드러났지만 현장에서 공연을 본 후에 관객들이 챗GPT를 활용해서 안무하는 과정들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장을 펼쳐서 아직 생성형 AI라는 것에 대한 거부감 또는 호기심도 가지지 못한 관객들에게 조금은 호기심을 유발시키고, 또 이런 것이 어떤 유용함이 있는지, 나와는 어떻게 관계될 수 있는지를 좀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장이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사례로는 앰비규어스 댄스 컴퍼니, 굉장히 많이들 아실 거예요.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로 또 춤으로 유명해진 컴퍼니이기도 한데요. 작년에 초연작 미끼에서 제가 크리에이터로 함께 했습니다. 이때는 챗GPT가 아닌 달리로서 이미지 생성형 AI를 활용한 크리에이터로 함께 했었는데요. 좀 재미있는 어떤 발상이었어요. 그래서 관객들이 5개의 카드를 뽑고 그중에 선발된 하나의 카드로만 이렇게 룰을 따라갈 수 있는 형태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뽑은 카드 이외의 4개는 체험할 수 없는, 딱 하나의 선택된 루트만을 경험할 수 있는 형태의 공연이었는데요. 이때도 이제 영상과 이미지 작업을 이제 생성형 AI를 접목해서 했던 작업입니다. 네, 이번에는 무용한 기술이라는 파트를 조금 소개해드리겠는데요. 요 화면을 조금 기억해 주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생성형 AI라고 한다면 글과 결과물 사이에 생성을 해주는 이제 도구인데요. 굉장히 많은 방대한 양을 학습, 그래서 트랜스포머 모델이라고 하죠. 사람의 하나의 영역을 넣었을 때와 사람 100명의 생각을 넣었을 때와 수억만 명의 이야기를 넣었더니 자발적으로 기계가 무엇인가를 창작하는 듯한 생성을 하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과정을 조금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아마 생성형 AI를 활용하시고 또는 그 과정에서 자기다움을 찾는 것에 접목하기 조금 좋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중에서도 저는 이제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굉장히 많은 분야에서도 쓰이고 있고 특히 예술 영역에서는 굉장히 이 어떤 생성형 AI가 화두가 되고 있는데 때로는 무섭기도 해요. 어떤 직업군이 사라질지 반면에 어떤 예술가가 사라질지 나의 일자리가 사라지진 않을지에 대한 우려 그리고 나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의 우려 이런 것들을 걱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 이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하면은 이 시대에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할 수 있을지를 조금 고민하기 시작했는데요. 생성형 AI에게 없는 한 가지 라고 한다면 바로 몸이었습니다. 로봇에 이제 생성형 AI가 탑재되는 형태로는 구현이 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일한 인간 고유의 신체는 가지지 못하는 것 그리고 신체로서의 경험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 과연 생성형 AI가 아닐까라는 점이었고 몸을 도구로서 예술을 하는 무용가이자 안무가이자 무용수로서 이 몸이 없다라는 점이 저에게는 굉장한 호기심을 자극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몸이 없는 생성형 AI랑 무용, 특히 예술은 어떻게 조화를 이루고 어떤 창작의 가능성을 열 수 있을까? 그래, 텍스트 넣어서 결과물 나올 수 있어. 그거 외에 본질적으로 예술이란, 예술가란 각 고유의 분야의 명칭의 정의는 이 시대에 어떻게 새롭게 정의되어야 할까 이런 부분에서 호기심을 가지게 됐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모든 것을 할 때 DID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거는 송수용 저자님의 어떤 멘트세요. 들이대, 한국말로 들이대요. 언제나 그렇듯 호기심을 가진 거에 있어서는 고민하고 걱정하고 생각하기보다는 일단 행동해보자라는 게 저의 나름의 모토인데요. 상상력도 결국에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상상력은 한계라는 것이 있는데 그 상상력이 넓어지려면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굉장히 많은 것을 보고 듣고 체험하는 경험이 수반이 되어야 되죠. 근데 저희가 시간 물리적인 어떤 한계에 의해서 그것들을 사람 한 명이 할 수 있는 거에는 제약이라는 게 있는데 그런 많은 데이터를 학습하고 있는 생성형 AI는 저에게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무한한 가능성, 상상력을 조금 연결해 줄 수 있는 도구 매우 유용한 도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2021년부터 어떻게 보면은 뭐 메타버스 생성형 AI 공부를 시작하다가 이렇게 2023년부터는 정확하게 결과물을 좀 내보자. 고민과 연구만 하지 말고 직접적으로 행동을 하고 결과를 내봐야만 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작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시 생성형 AI 오페라 작품을 한번 했었고요. 1년 동안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출간된 도서 생성예술의 시대라는 책으로 달리를 통한 각 분야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사례들을 조금 담았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뭐 안무 툴도 좋고 다른 툴들을 활용해서 영상을 조금 제작해 보시고 좀 본인의 어떤 생각, 가치관들을 좀 표현해 보는 활동들로서 AI와 법을 좀 적극적으로 시도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사용하지 않을 것 같던 것도 이제는 사용하고 있는 것들처럼 이렇게 굉장히 많은 보편화가 앞으로 생성형 AI를 통해서 이루어질 텐데요. 적극적으로 시도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런 시도 안에서는 무엇보다 중요한 게 프롬프트 작성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작성을 하는 거에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질문을 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어떤 소통 능력이기도 하지만 자기에 대한 질문, 자기에 대한 고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어떤 철학, 뭐 깊게는 뭐 사유하는 과정들을 조금 더 디벨롭 하셔가지고 좋은 질문들을 해보시면 충분히 챗 GPT가 많은 어떤 방향들을 제시해 줄 거고 그 안에서 본인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선택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가 시간에 저의 어떤 나름의 솔루션이라고 한다면 조금 챗 GPT라든지 다른 도구들을 좀 켜놓고 조금 생성형 AI와 놀아보는 시간들을 조금 늘리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네, 뭐 몸의 실존 여부 그리고 기술력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이제는 협력해야 될 때가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요. 저희 안에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이 생성형 AI라는 툴들을 통해서 좀 더 유용하게 그리고 풍부하게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